안녕하십니까. 강수마음TV의 김광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주제는 은퇴자의 5계명. 이렇게 하면은 은퇴 이후에 새 삶을 살 수 있다 입니다. 지금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이나 은퇴를 하신 분들도 은퇴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다 하신 분들은 꼭 오늘 이 영상을 들으셔서 내가 나갈 그런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영국 런던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린던 그랜트와 앤드루 스콧 교수가 2017년도에 발간한 100세 인생 부제로 저주가 아닌 선물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 한국인은 지난 50년 동안에 그 기대 수명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심지어 50년 동안 28년이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100세 이상 된 그러한 인구의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증가해서 실제로 우리 5년 동안에 거의 배나 불어나서 3,500명이나 되는데 앞으로 2030년이 되면은 1만 명까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이 기대 수명이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2030년도가 되면은 우리가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2017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기대 수명이 107세가 된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2017년도에 50대 이하에 되시는 분들은 적어도 100세까지 산다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세 앞뒤에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적어도 50년 동안은 산다는 그런 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완전 인생의 그런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을 얻어가지고 또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잘 살다가 우리 정년이 돼서 퇴직하는 이런 3단계의 구조로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 시대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 직업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청제의 그런 재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제2, 제3의 직장을 찾아서 재교육을 받고 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다단계의 그 사회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70년대에 해도 우리가 뭐 평균 연령이 60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 퇴직을 하더라도 인생이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현재는 우리가 그 기대 수명이 너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현재 올해 지금 82.7세인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2020년도에 최빈 사망 연령 제일 많이 죽는 나이가 90이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늘어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장 한 군데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60, 앞으로 뭐 65세나 70세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65세로 연장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25년 내지 30년 넘으면 우리가 제2, 제3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적어도 2번 정도の직장을 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사회가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새로운 분야에 우리가 접근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는 협업과 융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완전히 많이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그런 지식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술이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술이라든가 우리 건강도 또 필요하죠. 더욱더 앞으로는 노후에 우리가 가는 것은 인간관계, 사람과의 그 후면 네트워크가 참 필요한 겁니다. 더욱더 이러한 우리가 사회에서는 우리가 개방된 긍정적인 마인드로 개방된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기억을 하셔서 오늘 주제인 은퇴자의 5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은퇴자의 5계명, 첫째,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김원준 씨가 올해 54년생이니까 66세입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미래 출신이었는데 하랑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 하랑을 운영을 하다가 IMF 때 문을 닫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페인터공으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페인터공을 하다가 이제 은퇴가 되고 나니까 아무래도 뭐 이후 외국보다는 고향이 그리웠을 테고
옛날 뭐 걸어온 고향이 때문에 귀국을 하려니까 옆에 주위 사람들이 한국에도 지금 젊은 사람도 취직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가면 어떡할 거냐 말리지만은 더 귀국을 했습니다. 막상 사실 귀국을 하고 나니까 정말 앞이 막막하게 뭘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곳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하고 해도 받아주는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의 한 1년 정도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금 가지고 있던 준비됐던 돈들이 생활비로 자꾸 들어다 보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답답한 그러한 마음을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생각을 좀 바꿔왔어. 예전에 자기가 하던 그런 분야 관련된 내가 잘하는 그런 관련 분야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완전 딴 분야로 한번 생각 전환을 했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기가 익숙하고 잘하는 그런 부분들을 연관되는 그런 직장들을 많이 찾는데 사실은 자기가 연관하던 예전에 근무하던 그런 그 관계되는 직장을 구하기는 실제 너무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퇴직한 그 자리는 사정에 따라서 그것을 완전히 결혼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을 청년들을 뽑아 채용하기 때문에 사실 다시 재취업한다는 것은 그 도저히 어렵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서 그러면은 딴 분야를 한번 해보자. 이래서 전문기관을 찾게 되었죠. 은퇴자 5개명 두 번째 취업 전문기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나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러한 분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일자리 취업센터라든가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센터라든가 고용노동부 사업을 수행하는 뭐 성공 패키지나 전직이나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기관을 찾게 되면은 자기 적성, 내가 무엇에 내한테 맞고 실제 흥미가 뭔지 적성 흥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검사를 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정말 자기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재능들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요리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의 사례처럼 은퇴자의 5계명 중 세 번째 계명은 배움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 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3개월 동안에 정말 열심히 했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시겠지만은 먼저 필기시험이 있고 또 실기시험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자격은 52가지 음식 종류 중에서 50가지를 자기가 다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 깨치기 전에 먼저 필기시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 보통 3번, 4번 만에 합격되니까 한번 경험사 한번 부딪히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그것도 뭐 일리 있다 싶어서 시험을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3개월이 되기 전에 필기시험도 합격되고 실기시험까지 바로 단번에 그냥 합격을 해버렸던 거죠. 그렇게 뭐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혹시 미국에서 이런 요리 같은 거 배운 거 아니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3명이 그때 합격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분이 점수가 제일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뿌듯한 그러한 마음으로서 자신감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기술을 익히게 되면 이것은 어떤 정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닿을 때까지 하면은 그 직장으로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움은 절대 배반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퇴자의 5계명 네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로 즉 열린 사고를 가지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 김원주 씨의 경우처럼 이제 자격증을 따고 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 이 취직을 할 때 굉장히 다른 사람 눈이 많이 의식이 됐다는 거죠. 저 노인네가 뭘 하고 여기 왔느냐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꼈고 또 사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제일 막내로서 꾸준히 일을 이렇게 도맡아 하다 보니까 사실 15일, 20일 정도는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회사가 큰 회사다 보니까 직원들도 거의 5, 60명 넘고 일을 하는데 나이는 자기가 제일 높지만은 실제 셰프들 중에서는 제일 막내다 보니까 굉장히 참 조심스럽다는 거죠. 첫째, 나이가 세대 차이가 있고 이런 생각의 사고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관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또 위에 사람들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일을 시키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서 하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느껴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 부분을 더 다가가기 위해서 아무리 자기 딸 같은 그런 상급자에게도 깍듯이 존대를 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반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금 다가진 것을 느끼는데, 가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젊었을 때부터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이라서 배우려는 자세로 말을 이야기를 하는 데는 무조건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나중에 그 가장님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처음에는 상당히 일을 시키기에 부담스러웠는데 그렇게 다가오고 그렇게 잘 따라주니까 이제는 서로 마음을 아니까 뭐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직접 고백도 하더라고요. 다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그러한 부분을 다 수용을 하고 제일 막내로서 제일 굳은 일부터 솔선수범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점차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적응이 돼서 점차적으로 생활의 분위기가 돼가고, 특히 이제 자기 아내나 또한 딸에게 뭔가 보여준다는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아내에게는 가장으로서의, 딸에게는 아빠로서의 보여준 게 떳떳하고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 것인가 이러한 것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내가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서 딴 사람을 품게 되면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은퇴자의 5계명 5번째는 예전까지 다 내려놓고 꿈을 꾸라는 겁니다. 2017년도에 1월에 은행 지점장을 하던 김철수 씨는 모든 사람들이 종종 꿈꾸는 기농생활, 기촌생활을 많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분도 부모님들이 농촌에 있기 때문에 일찍 매퇴직을 하고 기촌을 해서 부모님 농사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출퇴근하는 게 너무 그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폴스텍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용접, 배관, 캐드 이런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리조트 관리 담당을 취직을 했습니다. 실제 은행장을 할 때에 비하면은 보수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직장이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즐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채용을 했느냐고 물었더니만 인사 담당자의 그 말씀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막무가내 뛰어든다는 거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은행 지점장까지 나름대로 하신 분이 기항을 해서 폴스텍 대학에 입학을 해서 정규 코스를 열심히 철저히 준비를 한 것을 높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높이 줬다는 겁니다. 실제 자기가 여지껏 살아왔던 것과 전혀 관계없는 분야지만은 그렇게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 접하니까 오히려 더 즐겁고, 보수도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은 내가 일이 있다는 거, 직장이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즐겁다는 거죠. 그러면서 왕년에 나도 그랬었는데 이러한 내 생각에 젖어 있으면은 황당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은 다 정말 철저하게 내려놔야만 새로운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자의 5계명은 첫째,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둘째, 취업 전문 기관을 활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움의 기회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인드, 즉 열린 사고를 가지라는 겁니다. 다섯째,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로 꿈을 꾸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정리를 안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직 늦지 않습니다.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생각이나 그러한 데 젖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좀 내려놓으시고, 예전에 내가 연관된 그러한 곳에 재취업을 위해서 찾아 헤매지 마시고 전문기관을 활용을 하셔서, 우리 주위에 전문기관들 많습니다. 거기 활용을 하셔서 새로운 기회, 새로운 그런 도전하는 기회를 삼으셔서 새로운 분야의 그런 기술을 오히려 익히신다면은 우리 펜션 직장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력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직장을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열린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시게 되고 배려하고 오히려 섬기고 딴 사람보다도 내가 조금 더 양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다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꿈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은퇴자 5계명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이 좀 도움이 되십니까? 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확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